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29화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표지에서 야마토는 구리의 아미가사 마을에서 오타마와 시노부를 만나는 장면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일단 태양신은 밀짚 모자 일행들을 자신이 만들어낸 철조망에 가두어 놓는 장면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조로와 상디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을 하면서 태양신이 만들어낸 철조망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나미는 1128화에서 확보한 지도를 분석하여 레고로 이루어진 왕국의 지형을 일행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태양신의 회상신이 이어지는데요. 태양신은 하이루딘이 이끄는 거대한 해적단의 일원인 로드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태양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죠. 태양신 로드는 밀짚모자 대선단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하이루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써니호로 장면은 이동하고 써니호는 잠자는 안개지역이라는 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밀짚모자 일행들이 의식을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거인족들과 함께 마셨던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까마귀들이 배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의 마지막에는 태양신과 전투가 펼쳐지는데요. 나미는 제우스의 거대한 번개를 이용하여 태양신 로드를 공격합니다. 드디어 나미가 제우스를 사용하여 전투를 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포스를 사용하고 자신의 힘으로 태양신이 만들어낸 벽을 부수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그리고 하이루딘의 과거는 81년 전 엘바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세계를 완벽히 제패한 거병의 적단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전설의 전사 산수염 야를과 폭포수염 요를 밑에서 아이 시절부터 동년배의 누구보다도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3년 전 동지제 때 고향 마을이 빅맘의 식탐으로 인해서 초토화되고 동경하는 대전사 요를이 죽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때 야를에게 엘바프의 긍지는 어디로 갔냐고 분노하면서 요르를 사실상 살해한 빅맘을 죽이라고 성토하기도 했죠. 이에 야를은 슬픔에 잠기면서도 카르멜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2년 전 오하라가 버스터콜로 인해 지도에서 사라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전신에 붕대를 둘둘 감은 인물과 오하라에 가서 게루즈 골드버그와 함께 오하라의 학자들이 호수에 던졌던 책들을 수거해 엘바프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전쟁이 끝나고 어느 시점 버기가 창단한 버기즈 딜리버리에 가입하여 우수한 실적을 내는 S급 용병으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존재하는 논란이 있는데요. 거인족 동료들을 이끌고 버기즈 딜리버리를 탈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S급 사원인 거인들이 한둘도 아니고 5명이 나간다고 하니 버기는 노발대발하면서 그들을 탈주자로 지정했고 아무튼 자신을 따라서 버기즈 딜리버리를 나온 조선공 스탄센, 항해사 로드, 요리사 골드버그, 선의 게루즈와 함께 신거인 해적단을 결성합니다. 이후 원피스 919화 표지에서 이데오, 레오, 올럼버스와 함께 얼굴을 비췄고 덤으로 그의 졸리 로저가 공개되었는데 검은색 바이킹 모자를 쓴 검은 해골 머리에 검은색 사벨이 교차되어 있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이 밀짚 모자 대선단의 이야기에서 너무 뜬금없다고 아직까지도 까이고 있다는 것이죠. 드디어 태양신의 정체가 밝혀졌다는 것에서 스토리의 전개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제는 오다가 본격적으로 엘바프로 진입을 선언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풀려야 할 미스터리가 있죠. 바로 엘바프에서 루피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던 실루엣의 정체입니다. 실루엣의 모양으로 스코퍼 가반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코퍼 가반이 과연 엘바프에서 루피 일행들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베가펑크가 에그헤드에서 마지막에 남긴 말 중에서 로저의 적단의 잔당들만이 오직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자격에서만 본다면 스코퍼 가반 역시 충분한 자격은 있죠. 하지만 로저의 적단의 2인자인 레일리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레일리라면 더 몰입감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네요. 여러분 과거 영상 기억나시나요? 스코퍼 가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코퍼 가반은 26년 전 3일 밤낮으로 동료들과 흰 수염 해적단을 상대로 싸웠을 만큼 강자입니다. 이때 코즈키 오뎅이 뛰어들어오자 실버즈 레일리와 함께 돌진을 막으려 나섰다는 점에서 코즈키 오뎅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의 무력을 가졌다고 예측할 수 있죠. 레일리와 같은 위치에 서서 전투를 지휘하는 등 부선장과 엇비슷한 지휘임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애니에서는 코즈키 오덴과 막상막하로 싸우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싸움이 끝난 뒤 처음에는 1년 단기 임대로 오로직 스노에 승선한 오뎅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로 인정했을 만큼 오뎅급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피스 세계관에서 오뎅급이면 엄청난 강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후 항해를 통해 워터7, 데킬라 홀프, 어인섬, 모코모 공국을 거쳐 라프텔에 도달하면서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습니다. 업적마저도 엄청난 대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원피스의 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적 역시 25년 전 로저 해적단이 해산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날 때 다른 선원들과 같이 엄청난 눈물을 보인 이후로는 행적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선장이었던 레일리는 로저가 떠나기 직전 요한과 비슷한 말을 들었지만 가바는 특별히 무언가를 전해받진 못하는 점에서 레일리와의 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가반의 전투력이 부족했다면 레일리랑 동일한 전선에서 함께 대치할 리가 없기 때문에 현 세대의 상황에 근접한 엄청난 전투력을 지녔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장인 로저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멘트에서 알 수 있듯 스코퍼 가반 또한 그랜드라인의 종착지인 라프텔까지 가는 험난한 여정에서 크게 활약했을 것이며 당시 바다를 호령했던 사왕과 금사자시키와의 싸움까지도 경험했으며 결론적으로 레일리와 함께 그랜드라인을 제패한 로저 해적단의 핵심 전력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해적단 내에서 로저, 레일리, 뒤를 잇는 3인자 포지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바프 에피소드를 이끌어갈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바프에서는 로빈과 사우로의 만남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공백의 100년에 대해서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빈과 사우로의 만남이 필수로 보이며 그 안에서 오다는 또다시 에그헤드처럼 회상의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우로는 원피스 1114화에서 엘바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숲에 누워서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우로가 죽었다는 여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 사우로의 얼굴은 음영이 보여지지 않았으나 특유의 웃음소리나 체형의 실루엣은 누가 봐도 사우로인지라 생존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등장과 동시에 엘바프로 행선지가 정해지자 본능적으로 로빈과의 만남을 모두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우로가 계속해서 공백의 100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다면 에그헤드에서 밝혀진 정보의 버금가는 엄청난 내용들이 사우로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사우로와 스코포 가반이 풀어줄 내용만 생각해봐도 이미 엘바프 에피소드가 너무 기대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엘바프에서 태양신 니카는 거의 종교에 가까울 정도로 신성시 되고 있기 때문에 루피의 니카 모습을 엘바프에서 거인족들이 목격했을 때 어떤 반응이 펼쳐질지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엘바프에 또 다른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 과연 유스타스티드가 이대로 원피스에서 사라졌을까요? 저는 절대 오다가 샹크스와 전투에서 키드를 완전히 원피스에서 리타이어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신세대 3선장의 한 축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역사를 키드 역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은 이르다는 메시지를 샹크스에게 부탁한 것이죠. 게다가 키드는 엘바프에서 싸움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샹크스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확실히 싹을 잘라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샹크스에게 2번이나 도전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시 원피스 세계관에서 키드의 위상은 루피와 함께 차세대 사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미래가 창창하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왕과 싸움을 원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도전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키드의 사왕 정벌은 굉장히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첫 상대가 바로 샹크스의 빨간머리 해적단에게 도전했다가 왼팔을 잃었고 처음에는 샹크스가 본인과 똑같이 만들어준 거다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후에 밝혀진 내용으로 봤을 때 키드는 샹크스를 만나지도 못했다는 게 밝혀지며 간부들에게 당한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후 빅맘의 영토에서 약탈을 하다가 장성을 상대로 부상을 입히는 성과도 기록했고 샹크스와의 항쟁 이후 왼팔을 잃은 소문이 퍼질 새도 없이 바로 빅맘 해적단을 공격했는지 세간에는 빅맘 해적단과의 항쟁에서 왼팔을 잃었다는 헛소문이 퍼졌을 정도로 키드의 사왕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날뛰니 현상금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4억 7천만으로
그 당시 로우는 4억 4천만 베리였고 루피는 4억 베리로 키드의 평가가 얼마나 높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키드는 2부로 넘어오고 빅맘을 상대로 훌륭한 전투를 보여주며 각성의 단계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키드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이제 샹크스와 해볼 만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카이도와 빅맘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심지어 빅맘을 상대로 전면전을 이겨냈으니까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죠. 키드의 생산은 최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저는 레고성을 빠르게 탈출하여 엘바프의 메인 스토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드디어 태양신의 정체가 공개되었습니다. 너무 설레이죠. 그리고 다음 원피스 1130화는 정상 연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한다고요.